혹시 모기로 비형 간염이 전염될 수 있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져서 듣기 싫으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를 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자, 즉 내가 아는 거를 베풀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거꾸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구독자분들 질문 주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느낄 때도 있고요. 이 답변 쓰고 이렇게 막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제 지적 수준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,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더 많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제가 답변 쓰다가 너무 좀 특이한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을 봐서 같이 공유를 해보자 할게요. 사쿠라님이 혹시 모기로 비형 간염이 전염될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을 올리셨어요. 그래서 이걸 답변을 쓰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. 사실 논리적으로는 비형 간염이 혈액 간염 전파니까 이 누군가 모기가 물어서 저쪽으로 옮기면 비형 간염이 옮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는 모기 그 피 요만큼 무는데 정말 그걸로 비형 간염이 옮겨질까?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럴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논문입니다. 여러분, 논문이 되게 막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요. 재미있는 논문들도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비형 간염이 모기 때문에 옮겨질 수 있는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3개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연구는요, 그리스에서 나왔던 연구인데, 그리스에 아라오바라는 지역이 있고요, 그 다음에 안칠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아라오바와 안칠리는 되게 비슷한 곳이래요. 딱 하나 빼고. 뭐냐? 모기 양이 안칠리는 엄청 많고 아라오바에는 얼마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두 지역의 비형 간염 환자들의 비율이랑 비형 간염 항체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를 했어요. 즉, 예를 들어서 모기가 많은 지역에 비형 간염 유병률이 높다. 그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. 왜냐하면 다른 그 조건 인자들이 다 비슷하니까요. 그리고 항체가 이제 높다는 거는, 항체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비형 간염에 대해서 싸울 일이 꽤 많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우리의 예측한 것과 비슷하게 안칠리, 그 모기가 많았던 곳에서는 비형 간염 환자의 비율이 약 2.7%, 그 도시 인구의 2.7%였는데 아라오바, 모기가 적었던 곳에서는 0.9%밖에 안 됐대요. 그래서 뭔가 모기가 비형 간염의 유병률이 이렇게 거의 3배잖아요. 3배 있었던 거는 모기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, 두 번째 비형 간염 항체 유병률을 보시면 이 모기가 많았던 안칠리 쪽이 항체 유병률이 약 20%였다고 돼 있고요. 모기가 없었던 아라오바 지역에서는 5%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항체가 이제 많았다는 건 사실 우리가 항체를 쓸 일이 없으면 몸이 만들지 않거든요. 항체가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비형 간염 때문에 싸울 일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뭔가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역학적 관계로 봤을 때는 모기가 많은 도시에서 비형 간염이 많으니까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. 자, 요거는 비형 간염이 모기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였고요. 자, 다음에는 없다는 연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제 이거는 인도에서 나왔던 연구인데, 우리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또 다른 질환, 유명한 질환이 뭐가 있죠? 다 아시죠? 말라리아입니다. 그래서 말라리아랑 비형 간염이 실제로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움직이는지를 본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말라리아가 늘어나는 해에 비형 간염이 늘어났다? 이 얘기는 모기에 의해서 비형 간염이 늘어났을 수 있다는 거고요. 만약에 그냥 관련이 없다 그러면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긴 거고 비형 간염은 모기 외에 뭔가 다른 인자가 작용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 워낙 이제 모기 많잖아요. 그래서 한 3년 정도 매달마다 말라리아 환자 숫자랑 비형 간염 새로 감염된 환자 숫자를 봤대요. 근데 여기서는 관련이 없었대요. 그래서 모기 말고도 뭔가 다른 인자가 비형 간염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자, 우리 중국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연구를 좀 할 때가 많습니다. 제가 이번 소개시켜드릴 3번째 연구 좀 충격적인데요. 자, 원숭이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실험을 했어요. 뭔 실험했냐? 일단 모기를 잡아서 이 모기들한테 비형 간염 환자 피를 먹였어요. 이제 모기가 통통해졌겠죠? 네, 그런 식으로. 그래서 모기를 비형 간염을 만들어 놓고 이 모기를
원숭이 29마리가 있는 방에다가 푼 거예요. 원숭이들 29마리가 몰려있고 걔네들이 모기에 물리잖아요.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원숭이들이 비형 간염이 몇 마리가 걸렸는지를 체크를 한 거예요. 물론 당연히 그 원숭이들은 그 전에는 비형 간염이 없는 원숭이였겠죠.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분 29마리 중에 모기를 풀어놨어요. 몇 마리가 원숭이가 비형 간염 걸렸을 것 같아요? 연구 결과 보면 9마리. 거의 이 정도면 30%거든요. 30%에 해당하는 원숭이가 비형 간염에 걸린 걸로 나왔습니다. 생각보다 높은 수치죠. 그래서 이 중국 연구에서는 앞에 두 연구는 어떻게 보면 역학 연구인데 여기선 조금 더 동물 실험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모기에 의한 비형 간염이 확실히 확인이 됐고 심지어 이 원숭이들한테서 간 조직 검사도 했대요. 그래서 이 간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비형 간염 걸렸던 이 원숭이들은 실제 막 급성 간염으로 간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보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간 파괴된 건 당연히 비형 간염 때문에 그럴 텐데 모기에 의해서 비형 간염이 옮겨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다 이러면서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질문 주셨던 사쿠라님이 모기가 비형 간염을 옮길 수 있냐는 거에 대한 대답은 저의 개인적 의견은 예스입니다.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. 되게 놀랍죠? 의외로 얼마 안 되는 그 모기가 옮기는 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비형 간염 유병률이 좀 높은 곳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비형 간염 환자 수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. 비형 간염 환자 수가 얼마 안 되면 근데 모기도 당연히 비형 간염 환자를 몇 명 못 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렇게 전파되는 게 좀 적을 거고 어떤 나라에 비형 간염 환자 수가 좀 많으면 그만큼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비형 간염 수도 좀 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,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이런 신선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.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.